저희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랬더니 열흘째 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어느 정도 좀 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흘째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뭘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숲을 봐라, 나무를 보지 말고. 네, 숲을 봐라, 나무를 보지 말고. 이 얘기는 어디에든 일맥상통해요. 이게 학습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은 얘네들이 학습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요. 노트 정리하는 애들 보면은, 아, 얘가 공부를 좀 하는 애구나. 얘가 공부는 좀 소질이 없구나. 노트 정리만 하는 거 봐도 알아요. 노트 정리를 하는 걸 보면은 얘가 숲을 보고 노트 정리를 하는지, 그냥 그 개념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그거를 하고 그것만 그냥 드립답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보면은 무엇이든 하든 큰 뼈대를 먼저 세우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앞에 목차 보면서 소제목은 나무에 해당되는 거고요. 대제목은 숲이잖아요. 얘네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뭐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줘야 돼요. 아직 학교 교육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 애들 보면요. 중학교 애들만 봐도 노트 정리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어요. 듣고만 있고 교재만 보고 있는데, 너 이거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처음 들었대요. 근데 교재도 없는데 왜 안 적어? 그러면은 그제서야 적어요.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메모하는 습관,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들었을 때 이거 정말 내가 뭔가 이거 좀 처음 듣는 거야. 나 이거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큰 것부터 생각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그림 그리는 거, 책 읽고 나서 뭐 하나라도 그리게 한다던가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연습하실 필요가 굉장히 있으세요. 왜냐면 이런 거 자체가 단어장 세울 때도 연결이 되고요. 쓰기 할 때도 연결이 되고요. 나중에 수업 들을 때 지금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학습하면서 학력 격차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아는 거를 잘 정리하는 애들과 이거 듣고 내가 모르는 내용을 하는데도 그거를 받아 적을 수 없는 애들과의 학력 격차는 진짜 눈덩이처럼 더 커질 거예요, 앞으로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적는 습관? 그런 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꼭 뭔가를 할 때 목차를 보면서 소제목을 같이 보면서 얘네의 관계가 뭐가 있는지, 항상 관계 있는 것들이 그 소제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한 번씩 얘기라도 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문법에도 들어가고요. 영어에도 들어가고요. 수학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요거는 꼭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단어 정리 지난주에 여쭤보셨어요. 단어 정리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단어 정리가 문법 정리의 시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정리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어 정리에도 왕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연령에 맞게 가셔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등 저학년 이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초등 저학년이라고 하면 1, 2, 3학년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아이가 어떻게 쓰느냐, 약간 학습 수준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이하부터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네들은 뭔가 이렇게 쓰는 게 많이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예, 틀에 맞춰서 쓰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그래픽 어거나이즈처럼 뭔가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게 틀에 맞춰져 있는 거를 제공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 형식의 틀을 사용해서 단어장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놓도록, 예,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장 만들어 하고 맨공책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여기에 뭘 채워놔야 되는지 항목되어 이렇게 요점이 되어 있는 그런 틀로 주셔야 돼요. 꼭 필요해요. 저학년 아이들. 그리고 초등 고학년이라도 뭔가 쓰고 서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모르는 단어 쓰고요. 그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까지 적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가 이미지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뜻을 적어야 되잖아요. 한국어 뜻 쓰셔도 돼요. 영어, 한국어 뜻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고학년에,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아이 스스로 이런 틀이 없는 데다가 단어 정리를 해야 할 때 뭘 적어야 되는지
포인트를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품사를 표시하도록 하세요. 품사를 표시를 어떻게 해요? 명사, 형용사를 벌써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밑에 어떻게 명사라고 적어요? 어떻게 형용사라고 적게 시켜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색깔로 나누시면 되세요. 예, 색깔로 나누시면 되고요. 명사, 동사, 형용사를 모를 뿐이지 얘네를 한국말로 표현해 주면요. 애들 다 이해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세 개를 다 같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명사부터 애들이 구분하는 연습하고 명사 잘 구분하면 동사 구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사 구분 잘하면 명사, 동사 같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잘 되기 시작하면 형용사 추가로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럼 예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부러 저희 아이 저학년 때 준비한 틀로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때 했던 거예요. 예, 그때 했던 거고요. 항상 이렇게 도식화된 틀로 주셔야 돼요. 도식화된 틀로 주셔야 되고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냥 A4 한 장에 하세요. 왜냐하면 글씨 되게 크게 써야지 덜 힘들어요. 글씨를 크게 써야지 더. 품사는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품사는 가능하면 명사 같은 거는 파닉스 단모음, 잔모음 떼고 애들이 문장 이렇게 단어 읽을 수 있을 때 거기에 파닉스에 딱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명사부터 가르치시면은 괜찮으세요. 예. 문법적으로 어렵다고 그거는 어떻게 가르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문법처럼 다가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단어 정리는 이런 틀로 해서 주시고요. 아이가 어릴수록 쓰는 게 좀 힘들어 할수록 A4지 한 장에 크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얘는 우리 애는 좀 적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4지 한 장이 너무 아까우면 편집해서 A4지 한 장에 2개 들어가도록 가로로 출력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예요. 무슨 내용이 있느냐에서 여기에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적는 거예요. 이거는 책을 읽을 때 또 이것 때 접근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다 적어라고 시키면 절대 안 되세요. 절대 안 되시고요. 여기에서 너가 정리하고 싶은 단어가 뭐야? 여기서 네가 오늘 처음 알게 된 단어가 뭐야? 여기서 네가 기억하고 싶은 단어가 뭐야? 라고 애한테 선택지를 꼭 주셔야 돼요. 예. 애한테 선택지를 주시고요. 처음에는 책의 문장 하나, 책의 단어 하나. 좀 나중에 크면은 뭐 책의 단어 2-3개 이렇게 넘겨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양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양으로 조절하시면 처음에 단어 하나만 하면 얘가 뭐에 해당돼 품사를 가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 딸이 초기에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hen 적었어요. 근데 hen이 암탉이잖아요. 그럼 hen만 적으면요. 단어 hen하고 암탉만 하면은 100점에 한 50점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100점에 근접하려면은 항상 얘가 들어간 문장을 같이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너가 hen을 몰랐어? 그러면 hen이 무슨 뜻이었지? 하면서 뜻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 hen이 들어갔던 문장 찾을 수 있어? 이 단어장은 뭐 도치맘에 다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링크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원래 제가 지난주에 링크 정리해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이번 주까지 하고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hen을 적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너가 이 단어를 몰랐는데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문장도 우리가 찾으면 안 되고요. 애가 찾도록. 예. 그러니까 필히 그 책에 내용이 많으면 안 돼요. 책에 문장이 많으면 안 되고요. 리더스 처음 초기부터 그럼 몇 장 넘기다 보면 금방 애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량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처음 본 단어가 뭐야? 너가 기억하고 싶은 단어가 뭐야? 또는 너가 정말 재미있게 느껴졌던 단어가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는 이거를 선택하고 싶어 해서 저희 그냥 그때는요. 책 하나에 단어 하나씩만 했어요. 그리고 책도 매일 못 읽어줬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바빠서 뭐 일주일에 한 권 이렇게 읽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제 상황에 맞춰서 했어요. 예. 그래서 hen 읽고요. 꼭 문장 자기가 찾아서 적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한글 뜻 적어서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사전 찾는 것도 연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페이퍼 사전 안 찾았거든요. 네이버 사전 그냥 핸드폰으로 찾아서 하는 거 했어요. 그냥 그거 같이 찾아서 하고요. 여기 암탉이라고 적게 했고요. 혹시라도 너가 적고 싶으면 영어 뜻도 적어봐 했더니 그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막 의욕이 뿜뿜 솟았나 봐요. 거기에 피메일 치킨이라고 영어 뜻도 적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애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그림을 그리도록 하면은 hen, 암탉 하고 끝나는 것보다 암탉이면은 엄마 닭처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리는 동안 애가 계속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예,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단어 정리를 일단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하시고요. 이런 단어 정리는 제가 봤을 때 7세 여자애 정도만 할 수 있고요. 남자아이들은 워낙 수준차가 커서요. 그거는 부모님이 좀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남자 정도도, 남자아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아이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요. 그냥 이런 거 여기 그냥 한글 뜻 엄마가 적어주고요. 이거 애가 적고요. 이것도 힘들어하면 애 보고 이거 문장 찾으라고 하고요. 이것만 엄마가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엄마가 도와주시고요. 대신 그림은 너가 그려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애가 좀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품사 개념이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품사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따가 영어의 팔품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명사부터 애들한테 접근하면요. 솔직히 8세, 7세 정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명사가 뜻이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명사는 사물이든 동물이든 음식이든 장소든 또는 뭐 책이든 이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어떤 단어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대. 명사라는 거 전혀 언급 안 하셔도 돼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 너가 아는 이름 뭐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친구 이름 막 얘기하겠죠. 맞아. 걔도 그거야. 또 뭐 있어? 너가 아는 음식 이름 뭐 있어? 그럼 막 얘기할 거잖아요. 뭐 사과, 파인애플 막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너가 아는 동물 이름 뭐 있어? 그럼 뭐 고양이, 뭐 고릴라, 막 원숭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확 훌륭해. 그럼 너가 아는 곤충 이름 뭐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야. 그러면 친구야, 이거 hen이야. hen이 무슨 뜻이었지? 암탉.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름을 나타낸다고 아이들이 대답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명사부터. 예. 명사는 왜냐하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명사는 파닉스 저 기초 단계부터 명사가 많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파닉스 학습서 하시거나 심지어 저희 그 프리리더스에서도 등장하는 많은 주제별 단어들이 명사예요. 예. 그래서 명사들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예로 명사라는 거 입에서 하나도 안 빼도 되잖아요. 명사의 뜻이 뭔지만 집어주고요. 예를 많이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애는 이거를 좀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품사 표시하는 걸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색깔을 정했어요. 이름을 나타내는 건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거, 뭐 동작을 나타내는 건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사를 어느 정도 구분했을 때 2단계로 가는 거예요. 2단계로 가서 이때는 동사는 이제 명사 다음에 동사 구분하는 게 아이들한테 제일 편해요. 왜냐면 동사는 몸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그 NIR 그 활용하는 거 올려드릴 때도 주제별 단어가 동사일 경우에는 몸으로 마임해서 퀴즈 내는 거 많이 하세요 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몸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명사 접근하시고요. 명사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동사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8세 아이들도 품사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동사는 뭐냐면 동사라는 말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어떻게 설명하시면 돼요? 막 뛰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막 뛰어. 그럼 뭐야? 나 뭐해? 엄마 뭐해? 뛰어. 그럼 막 뭘 먹는 표정, 막 뭐 먹는 그거를 하세요. 그럼 나 엄마 뭐해? 먹어. 나 막 걸어요. 그럼 엄마 뭐해? 걸어. 이렇게 네가 몸으로 하는 거
동사를. 이 몸으로 하는 단어들은 동사라고 해. 예, 동사라는 단어 굳이 안 쓰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단어들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했을 때 우리 그런 단어들 색깔 뭘 할래? 저는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걔가 파란색이라고 했어요. 예. 저 유튜브 채널 있는데 제가 카페에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에이미 TV라고 하면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네이버 카페, 도치몬 카페에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나오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예를 들어주시면 돼요. 예를 주면서 예를 정말 풍부하게 주셔야 돼요. 풍부하게 주면서 동사라는 개념을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단어들은 무슨 색으로 할래? 제가 이름은 무슨 색으로 할 때 걔가 빨간색을 정했고요. 그럼 우리는 이름은 빨간색이었는데 그럼 이렇게 몸으로 나타내는 동사는 무슨 색으로 할 거야? 했더니 파란색으로 한대요. 그러면 먼저 아이가 이 책에서 너는 알고 싶은 단어가 뭐였어? 했을 때 city라고 골랐어요. city.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 똑같이 찾아 적대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면 city가 나온 문장이 있는데 너가 한번 찾아봐. 그래서 걔가 찾아서 이거를 적었어요. 문장으로 적었죠. 그 다음에 도시라고 찾아서 적게 했어요. 뜻을 한국말로. 꼭 뜻은 한국말로 적으셔도 정말 상관없으세요. 그 다음에 원한다면 또 large town이라고 영어 뜻을 적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뭘 적어라, 뭘 하게 하라, 그림을 그리게.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은 city가 도시인데 도시의 어떤 점을 표현을 해야 되지 애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항상 그 뜻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만 끝내셔도 훌륭해요. 이렇게만 끝내셔도 훌륭한데 나는 조금 더 하고 싶어. 그럼 품사 정리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품사 정리 뭐부터 시작해라? 명사. 명사가 좀 익숙해지면 동사로 넘어가실 수 있다. 그때 항상 개념 설명을 예로, 한국 예로 많이 들어줘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너가 봤을 때 어떤 게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같아? 하면은 이거 찾아요. like. 왜냐면 좋아한다니까. 예치했고요. 또 다른 단어 있을까? 너 논다 할 때 무슨 표현 썼지? let's play에서 play.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애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으세요. 물론 연습은 필요해요. 예, 연습은 필요한데 명사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동사도 동작으로 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전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모든 학습 이렇게 쓰는 걸로 연결하기 전에 충분하게 책 읽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가능해요. 충분하게 책 읽기가 돼서 어휘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작업이 쉽게 될 수 있어요. 예, 이 작업이 쉽게 되는데 나 영어 오늘부터 처음이야.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작업을 나 오늘부터 처음이야 라도 고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면 갈 수 있는데 저학년 아이들은 굳이 이렇게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때는 그 친구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책을 읽어주세요. 충분한 책을 읽어주셔서 얘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휘 뜻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쉽게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충분한 어휘는 아이가 스펠링을 외우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딱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단어면 되세요. 네, 알 수 있는 단어만 되시고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그리고 뭐 좀 단어 정리를 난 처음이다 이런 친구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의도는 뭐냐면 단어 정리할 때 이런 항목은 꼭 들어가야 돼 라는 거를 아이한테 포맷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너가 이런 단어가 이런 포맷이 아니라 그냥 노트 하나만 덜러줘도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게 이런 것들이야 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 고학년으로 가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냐면요. 나만의 단어장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를 어떻게 나눠서 효율적으로 쓰는지 아이들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저희가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학교에서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판서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고학년 아이들 가르칠수록 더 크게 느껴요. 더 크게 느끼고요. 특히 영어라고 하더라도 정말 국어 능력, 문해력이 안 되면 영어 정말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책을 읽고 이해하는 거는 국어랑 똑같거든요. 예.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연습이 필요한 거라는 거는 어머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몰라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단어 정리를 어느 정도 한 친구면요,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단어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은 그 전 단계 이걸로 먼저 하시고요. 대신 이 기간이 짧아지겠죠. 이걸로 정리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초등학교 3학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단어의 품절을 정확하게 아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애들 특히 중학생만 돼도요, pretty 뭐야 하면 예쁘다 라고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pretty는 형용사예요. 예쁜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얘를 동사 pretty 예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게 이거 쓰는 거부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품사는 되게 중요해요. 품사를 제대로 알고 얘가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누구랑 짝꿍이 되는지만 잘 알면요. 문법 몰라도요. 보고서는 왜 풀 수 있는 아이들 있죠. 나 문법 안 배웠는데 문자를 풀면은 맞는 친구들, 걔네들은 품사가 잘 정리된 애들이에요. 네. 품사 정리해서 단어를 적을 때 저는 뜻을 정말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프리티는 예쁜이지 예쁘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선생님들도 정말 신경 써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장은 저는 굳이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읽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뭐 챕터북이 될 수도 있고 리더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독해 문제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만 정리해도 내가 외워야 했다는 거 너무 많아요. 예. 영영사전보다는요, 저는 영한사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영어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영영사전으로 가면 좋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영사전으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굳이 영어사전, 영영사전으로 주시면요, 안 돼요. 예, 저는 아이들은 무조건 영한사전.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한국말 뜻을 어느 정도 해서 자기 어휘력이 쌓였을 때 영영사전으로 가면 좋죠. 근데 그런 기초 체력이 안 된 친구부터 영영사전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예,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단어장은 굳이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읽고 있는 책에 있는 모르는 단어만 정리해서 하더라도 내가 알아야 될 단어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단어장은 어휘학습서랑은 달라요. 제가 이따가 어휘학습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휘학습서랑 단어장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고학년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저한테 배우는 고학년 친구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단어를 적어요. 단어를 적고요. 저는 단어를 적을 때 항상 강세 체크하도록 해요. 예. 강세 체크하도록 하고요. 영어 사전에서 꼭 소리를 들어보도록 해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고 강세도 같이 체크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가면은 듣기 평가 해야 되잖아요. 네, 듣기 평가 해야 되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 가도 학원에서 듣기 평가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집에서 엄마표를 리스닝 연습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강세를 놓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대로 강세를 한다는 거는 강세까지 제대로 줘야지 그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강세를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충 단어를 그냥 읽어서 외우면요.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중학교에서 안 되어서 온 친구들은 습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습관 잡기가 너무 힘들고 단어를 외우는 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거 지네 맘대로 읽어요. 플라우지블 이렇게 읽어요. 예, 플라우지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플라우지블이라고 읽어야 자기가 들릴 수 있고요. 그래야지 그 단어를 캐치해서 문장을 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고 뭐가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단어 정리할 때 고학년 정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도 가능한데 전 4학년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5학년, 6학년 정도면 중학교 과정을 좀 대비해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때는 필히 강세까지 체크하도록 하고요. 발음 꼭 하도록 하셔야 돼요. 플러즈블이 아니라 플러즈블이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같이 사전 듣고 얘가 어디를 세게 읽는지 그런 거를 같이 하셔야 돼요. 꼭 같이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발음이었어 하면 이렇게 저는 단어 발음 기호까지 꼭 적도록 지도를 해요. 그렇게 하고요. 똑같아요. 얘네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여기서 적는 거예요.
문장을 적고요. 뜻은 여기 한국말로 적도록 했어요, 저는. 예, 한국말로 적고요. 대신 여기에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꼭 적었어요. 예, 꼭 적고,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얘네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얘네를 좀 알아야 돼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은 단어 그래도 몇 개 정도 외우게 시키거든요. 근데 막 학원처럼 하루에 50개, 100개씩 절대 안 외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키고요. 그때 이 단어를 외우고요. 단어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습할 때는 여기 한국말을 가려요. 한국말을 가리게 하고 여기 문장을 읽고 나서 이 뜻이 무슨 뜻이었는지 생각하게 해요. 네,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뜻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뜻을 얘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얘 내려서 확인하게끔. 네, 그렇게 진행해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이 됐을 때 어떻게 지대하는지 좀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꼭 단어 정리할 때 발음도 같이 체크해야 되고요. 강세도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듣기로 갈 수 있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진짜 저 단어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와 한국말로 연결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단어 한국말로 연결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단어랑 문장이랑 연결해서 하셔야 되고요. 한국말은 나중에 의미 체크할 때 들어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질문 되게 많이 오는데 제가 혹시라도 놓치면 이따 Q&A 시간 드릴게요. 그때 다 한꺼번에 얘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 앞에 내용과 얘랑 똑같잖아요. 예. 들어가야 되는 항목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얘는 노트가 그냥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 어떻게 구획을 나눠서 정리하는지 그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꼭 예문은 적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쉬운 책 리더스로 뭔가 읽기 학습으로 들어갈 땐 꼭 쉬운 책으로 가세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읽기랑 쓰기랑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예. 읽기랑 쓰기랑 연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글밥이 많고 얘네들을 갑자기 쓰기로 연결하라 그러면 애들 너무 힘들어요. 꼭 쉬운 책으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휘학습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거를 NIR 문법을 얘기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이 학습이 다 연결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영어 국책으로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보면은 초등 고학년이에요. 초등 고학년이니까 보통 한 5학년 이 정도 친구들은 어느 정도 영어에 노트에 쓸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 봤을 때 영어 공책으로 아이가 줄에 맞춰서 쓸 수 없다. 예. 그러면은 걔네들은 저거를 만드실 때 그 첫 단계 있죠. 2단계 때 이 단어 여기에 영어 줄만 넣어주세요. 영어 줄만 적어주시고요. 이때 여기 칸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도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 그 노트, 줄노트에 써서 하는 게 그 칸이 좀 오락가락 한다. 만약에 뭐 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작은 칸에 한 칸 쓴다. 이러면은 그런 건 지도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이 수준에 맞게 저는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애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여기 그냥 이렇게 연필하시면 되잖아요. 선을 좀 그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이드를 달리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학습서는 이렇게 지도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NIR 하는데 단어장 나오고 어휘학습서 나올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NIR로 문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연결돼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단어장이랑 어휘학습서는 달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휘학습서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단어는 언젠가는 외워야 돼요. 외우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단어는 언젠가는 외워야 돼요. 특히 중학교 가면요. 단어 정말 많이 외워야 돼요. 그렇지만 단어 외우는 게 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 아닌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단어 외우는 게 주가 되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단어 외우다가 애들 질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단어를 그냥 단어 하나에 한국말 하나하나 매칭해서 외우는 게 더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 하루에 100개씩 외우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차피 쓸 수 없는 단어가 되면은 그렇게 외워서 뭐가 남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자체가 주가 되면 안 되세요. 처음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된다.
책을 읽기를 많이 하셔서 얘가 들어서 읽어서 뜻이 떠오르는 단어의 수를 늘려주시는 게 먼저예요. 예. 그래서 pre-readers 먼저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파닉스 들어가기 전에 pre-readers 먼저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다 마찬가지. 파닉스를 들어갈 때도 얘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많아야지 가능한 거고요.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알고 있는 뜻 단어도 없는데 어떻게 영어로 쓰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들어서 읽어서 뜻이 떠오를 수 있는 단어의 수가 많아지도록 거기에 노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된다? 책 읽기가 되고요. 노래 듣기가 되고요. DVD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리 환경을 먼저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아이가 영어가 학습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게 수월해요. 그리고 외우는 단어의 수는 순차적으로 늙어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저는 단어 하나만 외우게 했어요. 단어 하나만 외우게 했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먼저 네가 여기에서 네가 이렇게 학습서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저 이런 거 하거든요. 아이들이랑. 그러면 여기에 보통 이런 게 2장이 나와요. 이런 게 2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뭐 10개씩 이렇게 20개잖아요. 20개면 이거 언제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애들. 이거 20개 하루 맨날 외우라고 하면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틱했잖아요. 이거 걔가 외울 수 있다는 거, 예. 틱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외우고 싶은 단어 선택해.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2개. 1개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읽게 했을 때 얘가 모르는 단어는 제가 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던가. 왜냐면 그걸 엄마가 나중에 다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이거 오늘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뭐 2번이든 얘를 다시 앞에 거랑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얘가 잘못 읽었던 단어 아니면 얘가 뜻을 몰랐던 단어는 얘가 체크를 해놔야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렇게 단어장 하는 걸로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단어가 알고 나서 얘를 저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저는 이렇게 학습서 일찍 하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단어를 많이 알아요. 쓸 수는 없지만 단어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형용사 이제 다 구분할 수 있고요. 전치사고 나누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거 품사를 이제 뜻을 무슨 뜻이야? 비긴이 무슨 뜻이야? 그럼 시작하다 래요. 그럼 무슨 색이야? 파란색. 그래서 이렇게 칠해요. 항상 단어를 확인하고 나서 품사 구분을 하는 거예요. heavy는 뭐야? 저학년이요. 단어 외울 때 발음 강세 체크요. 그거를 아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원어민 발음을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셔야 돼요. 들려주시고요. 적어도 엄마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시면 사전에서 강세 체크 같은 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시고 나서 그거를 얘는 어떻게 들렸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가 발음했는데 강세가 좀 다른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발음했는데 여기에서는 원래 이렇게 발음하는 거래. 그래서 만약에 뭐 police 하면은 police가 아니라 police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들렸는지 먼저 듣게 따라 하고요. 얘가 강세가 잘못됐으면 그것보다는 police 이게 맞대. 나를 한번 따라 해볼까? police 하고 애가 잘못했던 발음이랑 얘랑 비교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적어도 아이한테 하실 때는 사전을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는 꼭 있으세요. 그래서 엄마표 하시면 그렇게 기본적인 거는 조금씩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처음에 많이 나갈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욕심부리시면 네, 길게 갈 수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휘학습은 이렇게 단어를 아이들이랑 같이 배울 수 있는 학습서예요. 굉장히 많아요. 뭐 미국 교과서로 하는 뭐 읽기 뭐 이런 거에도 여기 단어 학습 있고 얘네를 문장 내에서 찾아서 넣게 하거나 아니면 이 단어가 뒤에 들어가 있는 리딩이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의 어휘학습서를 하시는 게 저는 단어장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어휘학습서는 어느 정도 좀 한 다음 친구들이 하는 거잖아요. 항상 들었을 때 봤을 때 동사인지 아니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하시면 되세요. 꼭 체크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 정말 좋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긴 단어를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긴 단어가 나올 때는 아이들한테 음절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세요. 긴 단어 나오면 지레 겁먹고 안 읽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음절로 얘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제가 음절을 카드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얘가 몇 음절인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얘가 동사의 수에 따라서 음절이 좀 정해지나 보다 이렇게 눈치로 돼요. 눈치로 돼요. 그때 음절을 나누도록 좋아하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엄마가 나눠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음절로 나눠서 얘가 그 작은 덩어리에서 읽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학습에 나온 단어도 품사별로 색깔 구분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1이잖아요. 여기에는 대부분이 명사, 형용사, 동사 3개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명사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접근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서도 달라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품사도 문법이잖아요. 문법 개념은 한국어 예로 많이 들으세요. 많이 주시고요. 이 문법 개념 하나가 이제 좀 완성이 되면 그때 이런 거 명사가 완성이 되면 동사 들어가고요. 명사 동사 하고요. 명사 동사 이제 익숙해지면 형용사 들어가고요. 명사 동사 형용사 되면은 대부분 문장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주어 동사 개념 찾기 들어가시면 돼요. 주어 동사 개념은 저는 이제 4학년 들어가서 아이들랑 이제, 왜냐면 4학년 되면요, 국어에서 학교 국어에서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조금씩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일 때 아이들이랑 같이 먼저 한국말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 여기서 누가 사과를 좋아한대? 나는. 그러면 걔가 문장에서 뭔가를 하는 애의 주인이네? 그러면 그게 주어래.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한 다음에요. 나는 학교에 간다. 여기서 주어는 뭐야? 나는. 우리 강아지는 고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주어는 뭐야? 우리 강아지. 예.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 주어 개념 알 수 있어요. 예. 주어 개념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동사는 너 이미 알잖아. 파란색. 그거야. 그러면 나는 사과를 좋아해. 여기서 주어는 네가 나는이라면 그럼 동사는 뭐야? 좋아해. 이렇게 알아요. 한국말로요. 먼저 설명을 하셔야 돼요. 한국말로 충분하게. 이미 얘가 알 때. 이 주어 동사를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할 수 없죠. 예. 얘는 이 개념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한국말로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 그래서 좀 준비가 됐을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를 구문에서 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래서 저는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품사만 나눴어요. 그쵸? 품사만 나눴고요. 뒤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뒤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하면요. 이제 그거를 주어 동사를 이제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이제 문장 내에서 명사를 찾게 하는 거예요. 문장 내에서 명사를. 명사가 어디 있어? 명사는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찾게. 여기서 동사는 뭐야? 문장 내에서 찾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고요. 이제 나중에는 애들이 잘 읽으려면요. 덩어리 지어서 읽는 거 하셔야 돼요. 덩어리 지어서 읽는 거 하셔야 되는데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NIR이 좋은 게 정말 그거거든요. 이렇게 전치사구가 통으로 들어가요, 걔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into the room이 아니라 into the room 이렇게 읽어야 돼. 얘네는 통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 얘가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해요. 문장 내에서 형용사 찾아봐. 문장 내에서 명사 다 동그라미 쳐봐. 명사 다 동그라미 치고 문장 내에서 동사 다 동그라미 쳐. 예. 그러면 주어는 뭐가 돼? 주어는 다 무슨 색이야? 빨간색. 그럼 주어는 이름이 나타내는 것만 될 수 있구나. 한국말도 그러잖아. 나는 너를 좋아해.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다 이름이 들어가잖아. 얘는 동사잖아. 이렇게. 왜냐면 한국말이랑 똑같아. 예쁜 친구. 예쁜이 어디 들어갔어? 명사 앞에. 그럼 얘도 pretty woman, pretty friend 이런 식으로
한국말이랑 영어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한국말이랑 비슷한 거를 계속 매칭을 해주셔야 돼요. 비슷한 걸 한 다음에 영어는 이런 다른 점도 있구나 라고 가셔야 돼요. 특히 아이들인데 그렇게 가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시고요.